네, 시선 집중의 대미를 장식하는 비컨 뉴스 시간입니다. 이종훈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오늘은 MBC 마봉춘을 고소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누가요? 미래통합당의 박덕흠 의원이요. 왜요? 어제 미래통합당의 박덕흠 의원이 지난 일요일에 MBC 스트레이트가 방송했던 국회의원 건설업자 박덕흠 의원의 이해충돌 이 방송에 대해서 해당 언론사와 해당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민형사상의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보도자료를 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래요? 박덕흠 의원의 보도자료를 좀 설명드리면 해당 보도, 그러니까 MBC 스트레이트의 보도는 노골적으로 개인의 인권과 명예를 짓밟았고 그 당사자가 단지 정치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없는 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 마냥 규정사실화하는 무모한 폭력을 버젓이 자행하고 있다. 네. 더 이상 허위 사실이 유포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었기에 고소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허위 사실이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뭐 내용이 어떤 건데요?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건설업자 출신의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에 지난 6년 동안 국토위 소속 위원으로 있었는데 박덕흠 의원의 가족들은 현재 5개의 건설업체를 운영하면서 440억 원의 수주 실적을 올려서 이해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네. 이런 이야기인데요. 네. 지금 유튜브에 올려놓은 사진을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그 유튜브에 있는 저 사진 속의 그 건설회사들이 다 박덕흠 일가, 박덕흠 의원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해영건설은 현재 백지 신탁 중이긴 합니다만 박덕흠 의원의 지분이 52%인 회사고요. 네. 파워개발은 박덕흠 의원의 친형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네. 그리고 원화종합건설은 박 의원의 아들이 대표로 있는 회사입니다. 네. 또 그 밑에 있는 원화레저 같은 경우는 박 의원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고요. 원화코퍼레이션은 현재 역시 주식 백지 신탁 중입니다만 박덕흠 의원이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입니다. 일단 지금 그 박덕흠 의원은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네. 여기까지 중에 허위가 있습니까? 여기까지는 허위 사실이 없고요. 그럼 뭐가 허위라는 거예요? 스트레이트는 이 5개 회사에 서울시 수주 내역을 확보해서 방송에 내보냈어요. 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박 의원은 서울시를 감독하는 행안위를 거쳐서 지금은 서울시 건설공사를 감독하는 국토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울시 자료를 가져왔다고 스트레이트는 얘기하고요. 또 이제 서울시는 국토위의 다른 피감 기관들에 대한 그 수주 실적도 확인해 보고 싶었지만 이건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구하지 못해서 서울시만 확보해서 서울시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라고 하는데 스트레이트가 말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오디오로 한번 들어보시죠. 스트레이트는 이 5개 회사에 서울시 수주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2012년 국회의원이 된 이후 최근까지 모두 14건, 400억 원이 넘는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규모가 큰 성산대교 북단 개성공사부터 좀 작은 배수관 정비공사까지 매년 평균 2건 정도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그 공사 수주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사실 이게 모두 공개 경쟁 입찰에서 따낸 공사예요. 그리고 때문에 그 스트레이트 지금 역시- 기간을 네. 보면은 네. 그 박원순 시장 재임 기간하고 거의 겹치는데 네,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스트레이트도 여기에 뭐 공개 경쟁 입찰에서 부정이 있었다거나 불법이 있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는 부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때문에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치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없는 사실을 마치 사실처럼 규정사실화하는 무모한 폭력이다. 그래서 고소하겠다. 이런 이게 이야기를 하고 문제라는 있는 거예요. 겁니까? 네. 때문에 스트레이트는 앞에서는 피감기관에게 큰 소리치고 압박도 하고 지적도 하는 위치에 있는 분이 뒤에서는 또 아들 회사, 부인 회사 명의로 공사를 수주하는 모습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여지겠느냐. 그래서 결정 과정 자체에 대한 신뢰를 깎아먹는 이해 충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을 하는 것으로 방송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해 충돌에 대한 이야기로 방송이 됐다면 사실은 박 의원이 얘기하는 허위 사실 유포, 무모한 폭력 이렇게 이야기는 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는 좀 정리를 하면 논점은 네. 수주 과정에서 그러면 그 국회의원의 어떤 그 신분을 이용을 해서 네. 수주 과정에서 영향을 미쳤느냐 이게 지금 포인트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이트가 확실하게 밝혀내지 못해요.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이 보기에 어떻겠냐. 근데 이제 박덕흠 의원은 거기서 이제 그 문제가 있다, 너무 몰아갔다 이런 주장인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박 의원의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냥 국토위를 떠나실 생각은 없으세요? 아니 지금 내가 떠나고 싶다면 내가 인정하고서 뭐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스트레이트는
가장 깔끔한 해결 방법은 박 의원이 국토위를 떠나서 다른 상임위로 가면 된다. 그러면 이해충돌 문제가 좀 어느 정도 해소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떠나면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건데 난 못 떠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맞서고 있는 근데 거죠. 뭐 사실 뭐 이제 18개 상임위 가운데 뭐 건설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그 연결을 하자면 거의 연결 안 되는 상임위가 사실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이해충돌 방지 이건 방지 네. 차원이죠. 네. 방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안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부동산도 아니고 건설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최소한 그러면 소관 상임위에서는 빠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스트레이트의 주장이라는 그렇죠.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국회의원이나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 같은 경우에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기 참 어렵다는 거예요. 법에 접촉되지 않는 경계선상에 서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윤리 도덕적인 문제로 봤을 때는 이게 좀 충분히 의심이 가는데 법에 딱 떨어지게 맞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참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 부분을 파고들어서 박덕흠 의원이 고소하겠다라고 나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게서 어떤 그 스트레이트 보도가 어디까지를 이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세세한 부분과 논의를 친다 하더라도 이 보도가 나왔던 배경에 있어서는 이해충돌 문제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가장 근본적인 이제 문제의식으로 깔려 있는 거다. 요 점만 좀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네, 누리꾼의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덕흠 의원님 꼭 고소해서 조사하게 해주세요. 제발. 궁금한 게 너무 많고요. 이해충돌 문제 공론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종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